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신상이 간다. 자, 신상진 의원님, 우리 정말 새로운 트렌드, 국회 소식을 구석구석 또 우리 정치 현안을 이야기해 주시는 신상진 의원님 특집 오늘 또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2부 우리 배종찬 우리 대표님과 또 우리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내용들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항상 바르다 우리 신상진 의원님. 네, 역시 인사도 맛깔스럽게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근데 의원님이 지금 혁신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과연 위원장님께서, 의원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상승세에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뭐 지지율이 꽤 낮았다가 또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지지율 올라갔어요.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당에 이제 지도자가 생기고 또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안정감과 그런 좀 국민들의 어떤 또 희망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있겠죠. 실망감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실망감은 뭐 계속 지금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뭐 한 50% 이하니까 그건 그대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올랐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이런 프리미엄이 좀 이제 없어지고 또 황교안 대표께서 갖고 있는 안정감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계속 살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이제 우리 의원들의 또 이제 그 좀 발언들이 실수도 있었습니다. 소라들이 또 좀 있고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방송 이런 또 환경 자체가 우리 또 자유한국당을 또 좀 잘하는 거는 잘 안 내주고 솔직히 이제 조금 뭐가 걸렸다면 이거를 뭐 10배, 20배 늘려서 이렇게 보도하는 또 지금 방송들의 어떤 편향적 그런 시각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그런 거 보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중복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쉽게 이런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당이 스스로 그런 것을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정말 잘한다는 박수를 받는 그런 걸 스스로 우리가 해나간다.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죠. 국민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의원님. 국민들의 평가가 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장외투쟁도 했었고 또 국회에 등원할 수 없다. 그런 또 명분을 내세우게 됐었는데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님.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과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기 이제 국회가 공전되다가 이제 정상화 이제 뭐 며칠 전부터 됐습니다. 이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공전됐든 이건 사실 국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의 최근에 이제 방송들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한국당이 안 들어온다. 그렇게 계속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또 사물을 볼 때 그 어디서 어떻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 진단을 해야 우리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도 알 수 있고 이게 어떤 사람이 뭐 좀 머리가 어지럽다. 그 원인이 이게 뭐 뇌졸중이냐, 뭐 머리에 뇌암이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을 확인해야 수술을 하든 아니면 수술 없이 약을 투여해서 치료하든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참고로 우리 신상진 의원님은 의사이십니다. 의사가 이기 전에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런 이제 그 한국당만 뺀 여권에서 이제 강행 해석을 선거법이라는 그 선거 이 경기 규칙 룰을
일방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발단이 돼서 저희 당에서 국회를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갔던 거지. 그리고 장외 투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러면 결국 이것을 이 결자 해지하는 데에는 민주당이 앞장섰던 민주당에서 또 집권 여당으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에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국민을 위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참 국회가 공정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갖고 있지만 이 원인 제공을 했던 민주당에서 이걸 풀어줘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을 그걸 결정하는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민주당이 하고 남는 하나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줘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풀어 나가는데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취소한다든가 이걸 처음에 요구했지만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건 저희도 이해하겠다. 대신 이 패스트트랙을 합의를 해서 하려면 처리를 하자. 라는데 위원장을 우리 한쪽에서 우리가 맡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어서 또 더 이상 이거 그다서 우리가 만족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일단은 국회 들어가서 이 정도는 해야 진정성이 되는 해결하고 하자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절충할 수 있는 수준.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뭡니까?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가셨을 때 자유한국당이 맞닥뜨려야 되는 가장 핵심 현안은 뭡니까? 지금 우선 당장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추경 문제고요. 추경 문제. 추경이 지금 6조 7천억인데 그게 결국은 3조 이상을 국가가 빚을 내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안을 정부가 작성하는 것이 올 초부터 했어요. 올 예산 쓰기도 전에 추경부터 이 안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출도 안 해보고 계획을 바로 세웠다. 그래서 결국 이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일자리가 지금 정부에 지금 이 경제 실종으로 해서 일자리 많이 없어지고 또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대폭 오름으로 해서 자영업자들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알바 2명 쓰던 1명 줄이고 아니면 다 내보내고 이 자영업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인건비 스스로 하려고 그냥 자기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추리할 경영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에서 결국은 이제 그 추가 경영 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을 이제 뭐 단기 일자리들, 알바 일자리 이런 걸 정부 예산으로 혈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계획. 그 빚을 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현안으로서 이제 철저히 따져보고. 추경이 있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삼척항의 이 북한 동력선 입항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야기 우리가 바른미래당하고 국정조사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도 아마 참여할 뜻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져서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진상규명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안보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번에 이 삼척 북한 목선을 계기로 해서 바른미래당과 안보연대 같은 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거창하게 우리가 안보연대라는 걸 떠나서도 이 국민의 의혹과 또 국방부 전체의 어떤 이런 처음에 이것에 접하는 문제 인식 문제라든가 또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여기에 대처한 어떤 그런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데 이제 국민께서 동의하실 거고 저희 당이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를 이제 다루는 특위가 8월까지의 시한이 그래서 그것을 연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달도 안 남은 기간 내에 이것을 좀 깊이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고 합의점이 안 찾아지면 이것은 민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 근데 뭐 다른 현안도 중요한데 의원님이 얼마 전에 확 이 언론의 미디어에 부각이 되신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나는 내가 혁신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청년 여성들을 위한 공천을 할 거다. 공천의 기준은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엄청난 또 파장과 관심으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나는 자유한국당으로 소속으로 내년 총선을 한번 나가고 싶어. 그런 청년 여성이 많거든요. 위원장님, 의원님. 그래서 과연 청년 여성을 위한 공천이다. 혁신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이 방법, 기준은 뭡니까? 저희 이제 우리 아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네. 우리 아마 모든 대개 정당들이 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네. 첫째로 이제 내년에 다가온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을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너무 중요한 민주적으로 하냐. 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각자 그 당들에 있어서 네. 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네.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 정당 활동을 하느냐. 네.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보면 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못 박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제가 독일에 네. 기민당을 제가 좀 실제 가서 네.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선진국의 좀 이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의 네. 정당들은 이 당론을 결정하거나 할 때 밑에서부터 이 당원들의 올라가요. 의사를 수렴하는. 네. 그래서 기민당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보텀업이라고 당 대표 네. 선출을 하는데 네. 보텀업이죠. 그러니까 네. 선거인단을 지역 우리로 치면 이제 당협이죠. 네. 지구당에서 거기서 당 대표 선출 선거인을 뽑아요. 뽑아서. 그게 또 우리로 치면 시도당 단위에서 또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뽑아요. 또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또 다 같이 해서 거기서 또 1000명 정도의 당 대표 선거인단을 추립니다. 이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당 대표 선거인단에 한 명으로 자기가 들어가려면 그러면 밑에서부터 나와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주 민주적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당장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더라도 네. 그런 방향으로 정당들이 좀 혁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이랄까 네. 또 국회가 일도 안 하면서 네. 참 세비 받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정당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쌓아가니까 네. 이제는 우리 정치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선진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데와 버금가게 네.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근데 그 변화가 상당히 우리나라 정당들이 모두 어렵고 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것을 네. 이루어내야 된다. 어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좋은데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꿀팁을 얻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이거 무늬만 여성 청년 공천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또 신상이 간다.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내가 청년으로 내가 여성으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좀 약간 이렇게 정말 이거 조정하셔가지고 그 대목을 보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네. 예, 또 여성 청년이 아니신 분이 보면 또 다 보시긴 잘못될 수도 보시는데. 있겠네. 네네. 예, 저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당 개혁, 정치 개혁에 중요한 게 네. 우리나라는 여성과 청년의 정치 진입이 네. 어렵습니다. 정치적 약자, 또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네. 또 뭐 소수 사회적 약자.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권의 진입을 네. 좀 넓혀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천 룰을 혁신위원회에서 네. 다루고 있는데 네. 공천 룰에 이 여성과 청년들의 이 가산점을 네. 그런 것을 과거보다 네. 또 다른 정당보다도 네. 더 많이 가산점을 주겠다.
가산점. 아. 네, 이런 이제 방향에서 저희가 네. 공천을 다듬고 있습니다. 활짝 열리는 거죠, 의원님? 네, 많이 열릴 겁니다. 최근에 뭐 여성 30%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거 확정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네. 자유한국당의 원래 네. 과거에도 네. 지난번에 네. 여성은 전체 지역구에서 30%까지 네. 한다고 돼 있어요. 권장, 네. 예, 권장. 근데 그렇게 실제 못했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경쟁력 있는 여성 정치 신인들 또는 후보가 네. 지역구에 많이 있어야 지원을 해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또 여성을 또 무조건 30% 네. 채우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또 이 문호를 좀 열기 위해서 네. 여성에게 가산점을 좀 많이 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하고 네. 하지 않을까. 또 청년은 또 네. 우리가 정치권에서 청년이 없이 우리가 정치 현안들을 논의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한다. 네. 그럼 결국은 미래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결국 청년인데 네. 청년의 입장이 정치권에 반영이 안 된다 입장이. 네. 이것은 정말 크게 한 부분이 네. 이게 결여되는 그런 문제. 꿀팁은 주시는데 핵 꿀팁은 좀 감추고 계시네요. 저희가 발표를 네네. 아직 안 한 상태라 네. 아무리 제가 신상진 TV, 제가 신상진이라도 여기서 네. 누설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여장을 하면 조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장을 하고 배 소장이 여장을 좀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성인데 이렇게 나오면 좀 가산점. 그래서 뭐 경선이나 공천에 유리하게 네. 작용이 돼서 네. 설사 통과를 하더라도 네. 결국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진실은 네 알겠습니다. 더 큰 고통이 수반되지 않을까. 화장을 하지 그렇게 않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통하네요. 역시 빈틈을 주지 않으시는 우리 신상진 의원님 진짜 많은 이야기 하시죠. 네. 자, 엉덩이 춤 부분입니다. 네. 다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제1야당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다 난리인데 진실은 뭡니까, 의원님? 이게 이제 여성 이제 당원 이제 네. 아마 행사에서 네. 우먼 페스타. 네. 각 이제 지역구별로 네. 또는 각 뭐 권역별로 네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서로 장기자랑을 장기자랑. 네. 장기자랑이고 뭔가 보여주는 이제 이벤트들을 하는데 네. 아마 어느 한 파트에서 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당원 전체 행사에서 네. 그걸 기획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발적이었던 거죠. 일종의 장기자랑이네요. 네. 엉덩이로 이름 쓰기 네. 이런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조금 뭐 비난받을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뭐 또 모든 언론에서 네.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느냐라는 이런 아주 그런 네. 나쁜 그런 환경에서 그것이 이제 많이 드러나서 저희 또 당의 입장에서 네. 참 또 곤란했는데 네. 그 사실은 평상시고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 얼마든지 그냥 뭐 그렇게 뭐 일이 있었다 그러고 네. 넘어가는 한 해가 싶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방송 언론 신문들이 이렇게 그 보도를 네. 크게 하고 우리 당을 또 어렵게 하하. 고의적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엉덩이 흔들, 지지율 흔들 뭐 이렇게 엉덩이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제 바지를 겉에 입고 속바지. 속바지, 그러니까 자기 네. 평소에 입는 바지가 아니고 이제 속바지 네. 이벤트용으로 입고 거기에 쓰여진 글씨들이 이제 뭐 네. 승리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막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 언론에서는 네. 대다수 상당수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하여튼 좀이라도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아주 크게 확대해서 국민들 다 알게 지금 하는 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중자애하고 조심하고 해서 좀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네. 꼭 해야만 이 좀 위기에 대한민국 갈 수 있다. 하. 이제 이런 어떤 절절한 마음이 우리가 네. 갖고 있다면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네.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몸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그냥 장기자랑이었지만 네.
이걸 문제 삼으려면 한없이 문제 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끝으로 의원님, 이게 특집 우리가 마무리하기 너무너무 아쉬운데 지금 빨리 마무리하라는 사인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공천이거든요. 이제 의원님이시자 또 혁신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한 말씀. 자, 이 99초 연설이 되실 텐데 내가 정말 이 자유한국당 보수정당 개혁의 전도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항상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나 또 공천까지 나 신상진은 이렇게 해나가서 우리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을 정말 이 개혁의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99초 연설 지금부터 해주시죠.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고 과거에 잘못된 걸 환부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자유우파의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잘된 것 말고는 잘못된 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우리 민주적 정당이 돼야 됩니다. 투명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서부터 또 우리 기업의 발전 그리고 기업의 책임까지도 같이 형평에 맞게 이뤄나가는 그러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모범적 정당으로 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걸 진단하고 뜯어 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이게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맞췄어요? 98초. 역시 사선 의원이 아무나 되시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배 소장이 어떻게든 여장을 해서 좀 비집고 들어가더니 그것조차 용납하시지 않는 우리 이 공천만큼은 양보가 안 된다는 혁신 공천만을 이야기하는 우리 신상진 의원님. 진짜가 간다. 신상진이 간다. 자, 다음 또 시간에 우리가 찾아뵙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